오늘은 6장 MSF 보조 기능을 이용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6장에서는 일단 비밀번호를 이제 크랙하는 그런 건데, 일단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험 환경에다가, 실습 환경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로 이제 설치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메타스플리터블을 이제 하나 설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윈도우 2000 서버 안에다가 MS SQL을 설치할 겁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설치한 다음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 메타스플로이터블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버전과 세 번째 버전인데, 우리는 두 번째 버전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플리터블을 그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 서버인데, 운영체제인데, 메타스플로잇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공격 방법들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일부러 취약점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MySQL이랄지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운영하고 있고, VNC 서버니 뭐 텔넷이니 SSH니 뭐 아무튼 여러가지 좀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다수의 서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가지 이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놨죠. 나중에 보면 이제 웹상에서도 여러가지 이제 그 취약점들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실제로 이제 운영체제로 사용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타겟으로 공격, 본인의 다양한 공격 방법들을 한번 시연해보는, 실습해보는 그런 대상으로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추얼 머신에다만 올려놓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뭐 다운을 받으면 이제 zip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제가 우리 서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걸 이제 zip을 풀면 이런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폴더 안에 vmdk 파일이 보이죠. 요걸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zip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풀면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러 추가적인 파일들이 이제 풀려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vmdk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 2000 서버를 가져다가 하거나 뭐 할 때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일단 보면 여기에다가 메타 스플로이터블 2 이렇게 쓰죠. 그러면 메타스플로이트 자체가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취약점 이용하는 여러 가지지. 그 코드 같은 것들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고 종류는 리눅스고, 우분투 14비트로 해놓읍시다. 다음하고 1023이 충분합니다. 하고 기존 가상 디스크 파일 사용입니다. 새 가상 디스크가 아니라 저번에 한 것처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디서 찍을 D 드라이브에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만들기에서의 시향을 시켜보죠. 아까 그 선택해야 될 폴더는 본인이 zip 파일을 풀어놓은 그 폴더에 있는 요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있지만 로그인 위드 MSF 어드민이라고 있죠. 여기 이 부분에 요걸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도 MSF 어드민이에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이제 로그인이 됐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설정을 해서 MSF 메타스플로이터블이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해야지 서로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격 가능하겠죠. 먼저 안에 있는 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설정하는 겁니다. 일단 뭐 책에 있는 대로 루트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분투에 사용하는 sudo하고 wd 루트에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msf admin 이렇게 한번 하고, 근데 실제로 1234는 1234 이렇게 하면 루트의 패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슈퍼유저 루트 권한을 하면 이렇게 하면 루트의 권한으로 이 부분을 MSF 어드민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새로운 루트 패스워드는 1234로 합시다. 1234로 컨펌하기 위해서 리타입 한 번 더 치는 것도 1234로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루트 권한으로 이제 로그인하기 위해서 수하고 하면 패스워드 1234 하면 루트 권한으로 이제 된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니까 루트 권한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제 sudo 해가지고 하게 되면 번거롭게 여러 번 이제 명령을 길게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부터 네트워크 설정하는 게 여기다 안 해놨나 보네. 발표 자료에 제가 원래 이제 작년에 제가 이미 설정된 것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새 것을 배포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써놨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 네트워크에 안 잡혀있어.
대충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나는 VIM 에디터가 설치가 잘 안 되는데, 나노라고 하는 걸 봅시다. 나노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어서, VIM 에디터가 있나? VI 하다고 VI 에디터가 있네요. Shift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이건 현재는 이게 DHCP 서버를 활용해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인터페이스 이더넷 0번이 I는 하고, 여기를 DHCP가 아니고 스태틱이 이게 잠깐만요. 이게 VA 에디터가 새로운 버전이 아니어서 좀 요건 사용이 좀 불편하긴 한데, 잠깐만요. 틱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19.168.10. 백스페이스가 안 먹어서 옛날 버전이라 하고, 마스크에 55.25.25.0,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19.168.10.0 이렇게 하고, 포드캐스트 19.168.15.25,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9.168.10.1로 하세요. 10을 잠깐만요. 우리가 게이트웨이 1번으로, 이 부분은 책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VMware를 쓰는 게 아니고 오라클의 버추얼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게이트웨이가 주소가 VMware하고 버추얼박스하고 달라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1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NS 네임 서버 S하고 19.168.10.204 본인이죠. 8888 구글 서버죠. 이렇게 저거하고 좀 똑같습니까? 오토 이더넷 제로의 인터페이스 스태틱으로 바꾸고, 정적으로 아드레스가 1916810.204번이
메타스플로이터블은 IP가 204번으로 지정합니다. 넷마스크 C클래스에서의 네트워크도 C클래스인 ABC 앞에 3바이트만 네트워크 조수를 하면 되고, 브로드캐스트는 끝에만 25로 설정하고, 게이트웨이는 1번으로 해서 192.16810.1번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죠. 여기 책에 있는 것 중에 이것만 한번 확인하죠. 이게 우부투 지금 8점대 버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된 우분투 계열의 운영체제를 메타스플로이터블의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종료시켜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터블을 네트워크에 이제 포함시켜야 되니까 여기 설정해 보면, 아니 여기 네트워크를 바로 해도 되는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트 네트워크라고 현재 버추얼 박스에 있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하나뿐이죠. 밑에는 의미 없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틈에 칼리도 한번 띄워보죠. 인터페이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더넷 제로가 192.168.10.204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VMware가 업데이트가 안 되네. 아마 옛날 내가 얼른 봤을 때 아카이브에 주소가 오래된 게 옛날 이제 그걸 돼 있어가지고 아마 주소가 바뀐 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인터페이스가 (204였죠) 그러면 패킷 로스가 없고 15개 받은 15개를 다 받았으니까 둘 사이에 통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MySQL을 세팅을 하면 루트 사용 루트의 패스워드를 지정해 보죠.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크랙할 거니까 무차별 대입 공격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메타스플로이터블에서 운영되고 있는 MySQL에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 보려고 하는 실습을 할 거니까, 그건데 초기에는 루트에 패스워드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 2, 3, 4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메타스플로이터블에서 MySQL을 사용하는데 유저는 루트를 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하면 여기 패스워드 루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돼. 그러면 루트 패스워드가 null이기 때문에 그냥 MySQL 콘솔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use MySQL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C 언어에서 그 문장의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use MySQL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변경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update user set 패스워드는 패스워드하고 문자열로 1, 2, 3, 4 그죠? where user가 루트다.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플러시하고 프리빌리지스라고 하느니 플러시하고 프리빌리지스를 해야 정확하게 이제 우리 요청한 게 루트의 패스워드를 1, 2, 3, 4로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반영이 실제로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엑시트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수업 자료는 올려놓을 거니까 일단 제 강의를 듣고 따라하면서 이 부분을 PPT 파일을 확인해 보면 책에 있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DVWA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니지만 요거에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있는 폴더에 있는 PHP 파일 부분을 여기 DB 패스워드, 나중에 DVWA라고 하는 애가 MySQL을 사용할 건데, 그때 거기에서 사용할 루트의 패스워드를 여기다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사용할 겁니다. DVWA가 뭔지는. 그렇게 요걸 보면 나노를 한번 써보죠. 저도 나노를 어쩌다 간간히 써봐가지고 에디터를 익숙하진 않은데, 나노하고 VI 에디터처럼 쓰면 돼요. wconfig에 config.inc.php 이렇게 엔터를 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명령어들이 있죠. 나중에 컨트롤 O를 하면 돼요. 컨트롤 O. 그러면 라이트하고 빠져나오는 거니까. 지금 바로 여기 보면 패스워드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1, 2, 3, 4 VI 에디터가 나중에 뭐 I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O 해서 컨트롤 누르면 파일 네임 투 라이트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그냥 엔터를 그대로, 그 파일 이름 그대로 할 거니까 엔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하면 빠져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캣으로 하면 1, 2, 3, 4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나노를 뭐 약간 사용해 보시면 몇 번 좀 쳐보면 사용 방법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컨트롤 O 하게 되면 파일 이름을 나오는데, 변경할 게 아니니까, 파일 이름 바꿀 게 아니니까 그냥 엔터 치고 컨트롤 또 X 누르고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MySQL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지정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메타스플로이 터블에 대한 세팅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두고 이제 하나 하려고 했던 윈도우 2000을 한번 윈도우 2000에 있는 MS SQL을 설치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실습을 설치하려면 이렇게 실제로 메타스플로이터블 MSF 콘솔을 이용해서 침투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환경 설정하는데 상당한 애를 많이 먹죠. 대부분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을 설정하는 데가 일단 운영체제를 갖추기도 쉽지 않고 옛날에 있는 것들 막 윈도우 2000이니 기타 막 옛날 것들을 가져 XP니 이런 것들을 버추얼박스에다가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또 자세하게 책에 이제 설명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잘 따라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야기하지만 책에 있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의 환경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환경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책에 있는 환경들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는 윈도우 2000에 있는 MS SQL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2000을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운영체제를 일단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윈도우 2000 서버를 실행시키면 그 안에 MS SQL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버추얼박스에서 VDI 파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 생각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윈도우 2000 서버를 버추얼박스에 실행시키려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되는데 그때 보면 키보드를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호스트 컴퓨터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가 실행이 되지 요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게스트 OS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위해서 이 보면은 입력 있잖아요. 입력.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입력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비밀번호 1, 2, 3, 4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실행이 되고 이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캐비넷 같은 게 있고 요게 이제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새로 이제 설치를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예전에 제가 운영체제요 윈도우 2000 버추얼박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MS SQL 서버를 정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서 평가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하는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평가판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제가 요 실습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 이제 이걸 켜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돼. 이게 빨간색으로 돼버린다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설치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설치해놓고 여러분한테 배포를 하면 그 다음 학기에 또 계속해서 써먹어서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평가판이어서 그 다음 학기 1년이 지나면은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저도 이제 좀 헤맸는데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아마 평가판이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도 한번 저하고 같이 SQL MS SQL 2000을 평가판을 한번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설치되어 있는 평가판을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이게 이제 평가판 설치 파일이거든요. 일단 이건 그대로 두고 설치되어 있는 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버튼 런 해가지고 컨트롤이라고 쓰세요. 컨트롤이 제어판이에요. CONTROL 하고 OK 누르면 여기 보면 add and remove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yes 누릅니다. yes to all로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걸로.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보면 C 드라이브 밑에 SQL EBL이라고 하는 평가판 폴더가 있죠.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완전히 깨끗하게 없는 상태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끄고 끄고 다시 설치하도록 해보죠. 이제 지운 상황이 시스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윈도우즈 2000 서버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원을 꺼도 되는데 됐죠. 그러면 다시 클릭하고 윈도우 2000 서버를 시작을 다시 누릅시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입력을 키보드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는 1234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MS SQL 서버가 구동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부터 이 평가판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니쉬 하고 yes 해서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 폴더까지 다 지워버렸으니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패키지를 언패킹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푸는 과정인 거예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그래서 Y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보면 SQL 이벨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죠. 거기에서 보면 여기 오토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런이 이 오토런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오토런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전에 평가판을 설치하는 게 나오죠.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SQL 서버를 할 거니까 SQL 서버 2000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DB 서버를 설치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설치 마법사라고 하나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넥스트 하고 로컬 컴퓨터에다 할 거니까 이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원격에 있는 컴퓨터 설치할 게 아니고 현재 버추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 2000 서버에 설치할 거니까 로컬 컴퓨터를 그대로 두고 넥스트. 이것도 그대로 SQL 서버 인스턴스하고 기타 클라이언트 툴들을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설치하면 되죠. 사용자 이런 거 뭐 컴퍼니인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유저와 스쿨로 놔둡시다. 라이선스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두 가지 다 그때 디폴트를 하도록 하죠. 또 마찬가지로 디폴트 이것도 티피컬로 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저 로컬 시스템 어카운트 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도메인 유저 어카운트로 해서 이 부분을 1, 2, 3, 4로 1, 2, 3, 4로 해봅시다. 이게 1, 2, 3, 4 외우기 귀찮으니까 다 1, 2, 3, 4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믹스드 모드로 바꿔서 이것도 1, 2, 3, 4 요건 이제 SA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SQL의 루트를 SA라고 하는데 그 SA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윈도우 버전, 윈도우 자체하고는 좀 분리해서 패스워드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넥스트 이렇게 피니쉬. 거의 서버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언제 이게 끝날지를 잘 몰라서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들한테 끝에 부분만 이렇게 싹 보여주고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텐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 보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포즈를 하게 되면 영상 촬영을 중단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 따로 손댈 것 없이 다시 끄면 됩니다. 셧다운 그래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하면 SQL 서버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니까
시켜보도록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실행될 때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진도를 좀 나가죠.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하고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터블에 있는 MySQL도 루트의 패스워드를 지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맵을 사용해서 칼리로부터 저번에 해봤던 것과 똑같이 TCP 커넥션을 이용하고 버벌스 모드로 운영체제의 정보까지 해서 지금 여기는 202번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세팅한 204번이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해놓은 거라 이 부분은 202번이 아니라 204번이다. 아까 우리가 204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앱맵을 이용해가지고 포트 스캐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메타스플로이터블이라고 하느니 운영체제에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있는지,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열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버전들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일단 MySQL 5.05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라피드 7에 있는 거기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기타 인터넷에 그냥 취약점을 구글에다 구글링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를 한번 얻어내보도록 하죠. 윈도우 2000 닫았군요. 실행 시켜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것도 지금 끄면 그러니까 안 돼. 다시 그래서 앱맵 윈도우 2.18.10.204였네요. 204에 여기도 루트 권한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sudo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루트로 바꿔가지고 운영체제를 3개를 놔두고 하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일단 윈도우 2000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보면 이제 어때요? MS SQL이 초록색으로 돼 있죠.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래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됐고, 지금 메타스플로이터블도 실행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놈을 VMA 칼리에서 보면 지금 메타스플로이터블이죠. 204번이 그때 봤더니 책에 있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FTP도 SSH, 오픈 SQL 셀도 텔넷 때려져 있죠. 23번 파트에 기타 SMTP 뭐 여러 가지 아파치 웹서버도 되어 있고 쭉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우리가 세팅해놓은 MySQL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이제 정보 수집으로부터 이런 정보 수집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취약점들 버전 번호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취약점들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책에서 잠깐만요. 크런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일단 해볼까요? 오늘은 크런치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사전적 또 무차별 대입 공격, 사전 기반 대입 공격들을 할 때 하기 위해서 그 사전을 만드는 거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크런치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유틸리티가. 그래서 보면 이제 쉐어 밑에 크런치 밑에 캐릭터 셋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폴들이 있는데 뭐 헥스로 16진수로 0부터 15까지죠. 근데 이제 로열은 이제 A, B, C, D가 소문자란 이야기고 오퍼는 이제 대문자. 뉴메릭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9까지 숫자만이 스페이스가 이제 추가된 거죠. 끝에. 그다음에 뭐 심볼로 14개 심볼, 스페이스가 추가됐냐 마냐, 아무튼 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캐릭터 셋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암호를 만드는 거라고. 암호를.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암호 셋을 만들어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죠.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암호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일단 추측하기가 힘드니까 모든 가능한 모든 캐릭터 셋을 이용해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크런치라고 하는 툴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런치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글자 수를 정한 1부터 4까지 하나부터 4글자까지 A, B, C, D 이런 식으로 한 글자도 되고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2글자도 되고 총 4글자까지 이제 그때 만들려고 하는 캐릭터 셋은 마이너스 F 옵션을 주고 유저 쉐어 크런치 캐릭터 셋이라고 있었죠. 그곳에서 뉴메릭만 숫자만 캐릭터 셋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뉴메릭이 그래서 0부터 9까지만 사용하는 거. 그걸로 이제 4글자 이하로 0부터 이렇게 되겠죠. 좀 더 많이 0, 1, 2 이렇게 쭉 되고 0, 0, 0, 1 이렇게 쭉 될 거고 0, 0, 0 그 다음에 0, 0, 1 또 쭉 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4글자까지 해서 쭉 된 다음에 99, 99까지 이 전체 이렇게 해당하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놈을 어디다 입력하냐 저장해 놓냐 그러면 마이너스 5 옵션을 준 거에 아웃풋이라는 이야기죠. 루트 밑에다가 패스워드.txt 파일을 만들어 놔라 이렇죠. 그리고 추가로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다가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펜드 기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요거에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요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루트 패스워드가 포스트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사용할 실제로 이제 모르는데 우리가 그 발견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결과를 시험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암호를 실제로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좀 다른 아까 MySQL인 이런 것들 암호가 다 1, 2, 3, 4인지 알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루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딕셔너리 안에가 1, 2, 3, 4도 들어있고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전제하는 거죠. 실제로는 모르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 크런치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캐릭터셋을 이용해서 뉴메릭이 아니고 훨씬 더 아까 복잡한 실제 우리는 암호를 훨씬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여러분들 보고 여러 가지 기호를 섞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숫자만 쓰려면 안 되고
여기 뭐 뒤에 문자, 뒤에서 문자, 뭐 특수기호, 숫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내려고 하는 게 이런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때 패스워드라고 하는 사전에다가 패스워드 딕셔너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가 1, 2, 3, 4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뉴메릭만 해가지고 4글자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캐릭터 셋을 훨씬 복잡하게 더 많은 걸 사용해야 되고, 요 길이도 훨씬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우의 수가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가는 패스워드의 수가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패스워드잖아요. 사용자도 알아요. 사용자 user.text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뭐 VI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users.text를 여기 루트 밑에 패스워드 텍스트하고 또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는 데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저도 사실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앞에서 했던 거 뭐 이메일 주소를 뒤져본다 할지 찾아본다 할지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자의 유저 이름을 아이디를 추정할 방법을 써가지고 해서 이렇게 유저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니 SA, 아까 전에 MS SQL의 루트가 SA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쓰는 루트 패스, 포스트그레스QL에서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유저들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몽땅 유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은 이런 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텍스트에 있는 것과 유저에 있는 텍스트를 이걸로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처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놈하고 0번 그랬잖아요. 아까 패스워드 0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1번, 아무튼 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9999까지 쭉 집어넣고, 없으면 그 다음에 SA 또 다시 시작하는 게 SA0, SA1 쭉 해가지고 SA9999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인 거죠.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과 사전 기반 공격을 차이를 두지 않는 게 뭐냐면 요런이 패스워드 유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전에도 얼마나 많은 걸 집어넣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책에서 무차별 대입이나 무차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캐릭터 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가능한. 그 사전 안에다 그 모든 캐릭터 셋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무차별, 사전 뭐 이런 걸 여기서 책에서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런치로 한번 해볼까요? 크런치를 사용하는 것만이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칼리에서 공격자에서 해야 되겠죠. 자, 크런치하고 1, 아까 띄고 4, -FA 유저의 쉐어에 크런치의 캐릭터 셋 리스트에 누메릭하고 아웃풋은 루트 밑에, 현재가 루트 밑이긴 한데 swords.txt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총 보니까 11,110개인가 보네요. 0부터 999까지 해놓으면 보면은 여기 패스워드 있잖아요. 헤드에서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10개가 보이잖아요. 테일에 보면 끝에 10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 파일에
보면 0, 1, 6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끝에가 999로 끝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하나 쳐놓자. 이렇게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테일 했을 때 끝에가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저스 텍스트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없으니까 예, 처음부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표제가 맞습니까? SA 루트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한번 다시 보죠. 절차가 맞는지 맞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 스캐닝 해 가지고 가졌었던 여러 가지 확인했다는 거 취약점으로부터 거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Common Your Password Profiler라 그래가지고 CUP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좀 적어놨는데 이걸 이제 GitHub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클로닝해서 다운받아서 파이썬에 있는 파일 있잖아요. 요걸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정보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그 상대방의 타겟이 되는 사람의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이 사람이 가지고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자기 개 이름을 쓴다 할지, 자동차 번호를 쓴다 할지, 기타 등등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주변의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주거나 아니면 앞뒤로 뭐 글자를 특수문자를 붙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패스워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CUPP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그래서 뭐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제금을 넣었어요. 이름 넣고 뭐 성하고 뭐 이렇게 닉네임이나 뭐 생년월일 기타 집 아내거나 아이들 이름 기타 뭐 고양이 이름이 뭐 등등 막 이렇게 넣고 기타 뭐 추가적인 키워드를 넣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그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스페셜 캐릭터를 양쪽 끝에다 집어넣을 거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잠깐만요.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제 이름에다가 이름을 패스워드 쓴다 그러면 앞에다가 뭐 55 이렇게 붙인다 할지 그 다음에 또 뭐 달러를 이렇게 붙인다 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랜덤 넘버 숫자를 방금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그런 것도 물어보죠. 그 다음에 리트 모드를 쓸 거냐라고 하는 리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리트라고 하는 게 1337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알파벳 L을 숫자 1로 표현하고 2를 3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T를 7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알파벳인데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영어식의 이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리트 모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뭐 퀴즈를 하나 해놨는데 뭐 바로 뒤에 다음 장에 답이 나오니까 여기 무엇처럼 보여? 이 알파벳의 영어로 이게 now이 앞에 now는 알겠죠? 1호는 is 이것은 어떻게 보여? 아까 7이 t라고 했으니까 t에 더야 더 7131은 t i m e now is the time 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리트 모드로 쓰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문자로 쓸 것을 이런 형태를 이용해 갖고 암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리트 모드를 혹시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만들었을지 모르니까 그 모드도 포함해서 암호의 딕셔너리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라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이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열어보면 이제 쭉 있는데 뭐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